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로 헬스케어학과 겸임교수 박주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사업 실행에 대한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사업 실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실행하고 실행시키고 성장시키는 것, 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거고요. 오늘은 전 단계인 비즈니스 기획과 전략 수립, 본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비즈니스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는 크게 네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도출하는 과정, 두 번째 비즈니스의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 세 번째 필요 자원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사업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비즈니스의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도 세 가지 항목으로 제가 챕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로 학생들이 보면 이 수업을 해보면 방법론 같이 이렇게 여러 방법을 새로운 방법들을 이렇게 리스팅해 주는 걸 좀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제 학습하는 걸 좀 좋아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방법론을 하나하나 그 어떤 교과서적인 방법을 잘 쓰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맞춰서 거기에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지식은 쌓아두되 실전에 항상 쓸 수 있도록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높아심에 제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과 이 완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본 강의는 첫 번째 단계인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과정도 3개의 챕터로 설명을 나누어서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사업이 작동되는 구조,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사업이 작동되는 구조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BM이라는 것과 수익 모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되게 혼용되고 오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제가 잘못 쓰고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엄밀하게 제가 오늘 좀 이론적으로 좀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모델의 적용 방식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작동되는 구조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론적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들, 비기너들에게서 종종 보게 되는 제가 사례를 보면 자신들의 사업에서 중요한 핵심 기술이나 차별성에 대한 우수성 혹은 자신들의 솔루션이 기존의 문제점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설명과 주장은 되게 강한데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이나 혹은 기술이 어떤 식으로 사업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명확한 흐름이나 사이클을 표현하는데 아주 부족한 경우를 상당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그림에 보면 제가 그냥 샘플을 가져온 건데 되게 많은 사례의 비즈니스들이 보면 흐름에 대한 어떤 그 맥이 짚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약하다는 거죠. 기업이나 조직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과 방식을 명쾌하게 기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술된 구조의 표현 결과물을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근거와 검증을 거치면서 사업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사업 아이템이 실제 사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 속에서 활약을 하고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업의 결과인 매출과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때 만약 이것이 객관적인 현실성이 부족해진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소재로는 부족한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로 만약에 어떤 회사가 물 분자의 진동을 통해서 식품을 가열하는
마이크로웨이브 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뭐 지금이야 이게 보편화된 기술이지만 이게 최초로 나왔을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기술을 가진 회사는 해당 기술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는 이 기술을 가지고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될 전자레인지를 자기들이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B2C 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요. 그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형 가전 브랜드 업체에 자신들의 기술만을 판매를 해서 B2B 방식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수익과 가치를 그들로부터 부가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구체적인 구조와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획 단계를 거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의 핵심 요소들을 역할과 관계에 따라 구조화하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건데 제품 혹은 서비스의 제공, 고객 세그먼트, 가치 제한, 수익원, 비용 구조, 파트너십, 핵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이러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제대로 기획된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의 핵심 가치와 원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울러 해당 사업의 장기적인 성장 비전을 예측하고 표현하는 용도로도 상당한 활용이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되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A4 용지 하나를 앞에 펼쳐두고 그 아이템이 어떻게 핵심 요소들과 사업의 형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작동이 될 것인지 본인 스스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실은 저는 여러 차례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걸 사업화시키고 기업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진출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의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쉽게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업 가능성이 없거나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 기획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BM이란 말과 수익 모델이란 말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의외로 오용되고 잘못 쓰여지고 있고 혼용되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 말들인데 바로 BM이란 말입니다. BM이란 말은 원래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의 약자인데 이 말을 수익 모델, 즉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용어로 혼용 또는 오용되는 경우를 너무너무 자주 만납니다. 이 말은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BM이란 말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 붙어 있는 건데 제가 실제로 많이 종종 봅니다. 이런 분들 어떤 회사 대표님이 자주 쓰시던데 어떤 분은 BM 모델이라는 말로 동어 반복형으로 BM 모델은 모델이 된 거잖아요. BM 모델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콩글리시처럼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자, 이 두 단어가 같은 말이 아닌데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선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전쟁터 같은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 하나의 오용이 가져오는 오해나 실망점 해가지고 별거 아니겠다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를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은 다른 챕터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기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과 그 과정 속의 모든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근데 수익 모델은 좀 달라요, 뜻이. 기업이 이 해당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인 수익에 대한 방식과 구조만을 따로 떼서 의미하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수익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 개념이고 영문 표현으로도 비즈니스 모델하고 딱 구분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레비뉴 모델이라고 따로 합니다.
어떤 경우는 프라핏 모델, 레비뉴 모델이 정식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고객한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가격, 결제 방식, 수익 공유 구조 등 재화가 창출되고 흐르는 모든 구조를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한 거라고 가정할 때 새로운 사업의 수익 모델이야말로 해당 사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수익 모델이 작동한다고 정리할 때 재화 혹은 돈이 흐르는 구조를 그려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 돈의 출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수익 구조를 막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짜고 거기에 수익 모델을, 레비뉴 모델을 막 짜는데 돈이 흐르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발생한 돈인지를 정리하지 못하는 비즈니스 설명을 제가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특히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많이 출시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그래서 고객이 많이 유치되지만 매출의 근거나 출처가 명확히 정의되지 못한 사례가 제법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나타내며 사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원리를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입니다. 일부로서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한 방식과 구조를 명시하는 겁니다. 명확히 구분이 되죠.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것이고, 수익 모델은 수익 창출 전략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은 향후 비즈니스 현장에서 되도록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과 BM, 수익 모델 등의 용어들을 명확히 사용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 비즈니스 모델과 모델의 적용 방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사업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가 비즈니스 모델이고,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사업의 목적에 해당하는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가 수익 모델이라고 할 때, 이 모델들을 구현하는 다양한 기법 혹은 공식화된 방법들이 제법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에 따라 타겟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 B2C, B2B, B2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 시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B2C 모델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중시장을 대상으로 개인 고객용 서비스나 제품으로 패키징 될 것이고, 마케팅 또한 대중을 타겟으로 매스미디어 중심의 활동으로 계획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B2B 모델로 기획이 된다면 기업이나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영업 중심의 활동으로 추진 계획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마케팅 또한 필요에 따라 타겟팅된 방식으로 매스미디어는 지향하게 되겠죠. 참고로 유경험자 입장에서 제가 첨언을 하나 하자면, B2C 사업의 핵심은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함과 넉넉한 시간 투자가 담보되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강조해 드립니다. 사실은 B2B에서 급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건 그냥 일반 고객에게 감성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기업이나 다른 단체에다가 이것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것은 구매나 의사결정,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이 상당히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을 급하게 하다 보면 사실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B2G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B2G는 B2B하고 유사한 틀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 혹은 관공서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화된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단지 비즈니스의 현실만이 아닌 정치적인 이슈와 공무원 사회의 특성에 호흡을 함께 맞춰야 된다는 어려움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성이 담보될 가능성이 제법 있기 때문에 의외로 다수의 기업들이 이 분야의 사업 모델과 수익 모델을 성공한 사례가 있고 저 또한 그런 회사에서 상당 성과를 경험하기도 사실은 했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꽤 유명한, 제가 어디를 찝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 안 드리는데 꽤 유명한 회사들이 B2G를 통해서도 상당한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를 달성한 그런 회사가 꽤 있습니다. 아무튼 전통적인 수익 모델과 비교되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수익 모델 사례를 몇 가지 또 거기서 특수한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공한 플랫폼들 대부분은 수익 모델에 앞서서 고객 트래픽을 먼저 모으는 데 집중하게 되는 현실 때문에 외부로부터는 해당 플랫폼의 수익 구조를 의심을 받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가 수익 구조가 잘 안 나올 거라고 착각은 아니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객의 트래픽과 충성도만 확보하고 나면 충분히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작동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꽤 많은 회사들이 사실 증명을 했죠. 이때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유형이 몇 가지로 딱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거의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진 않지만 서비스 자체를 전면 유료화하는 서비스 방식과 부분 유료화한 서비스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전면 유료화의 형태를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의 대학생들은 아마 이 서비스를 거의 본 적도 없을 것 같은데 2000년대 초반에 프리첼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인터넷 기업이었는데 이 프리첼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개인에게 홈페이지 내지는 지금의 SNS 형태를 처음으로 서비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무료로 서비스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엄청난 젊은 층들 또는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엄청나게 이 서비스를 잘 썼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회사가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별로 없어가지고 유료화 방법을 전면 유료화, 무슨 말이냐면 한 달에 그냥 얼마를 내라고 하는 정액제 방식으로 유료화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느냐, 바로 곧 얼마 안 있어서 모든 고객들이 다 떠나게 되고 서비스가 종료화가 되겠죠. 이 실패 사례를 통해서 수많은 플랫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었던 서비스 제공자들이 과금하는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시장에서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구체적으로는 아이템 판매 혹은 단계별 차별적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방식으로 고민하게 되는데, 이거의 그 결국에는 부분 유료화라는 방식을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어디인 것이냐면은 게임 쪽에서의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사실 카트라이더가 완전히 큰 성공을 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낸다,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표적인 게임들이 다 그랬어요.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접속할 수 있는, 그 계정이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사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한 달 입장료를 사는 형태로 가격을 책정하는 게 대표적이었는데, 카트라이더가 나오면서 조그만 아이템들을 부분 유료화라는 아이템 세일이라는 방식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카트라이더의 차 뒤에 달고 다니는 풍선을 파는 걸로 수많은 리니지의 사용자들이 내는 한 달에 몇만 원씩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고객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유료화 모델이 사실은 많이 바뀌게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로 광고료 수익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료 수익은 방문 고객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광고물의 노출 횟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트래픽이 증명만 되면 자연스럽게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플랫폼 사업 기획자들은 항상 빠지지 않고 자신들의 수익 모델 중에서 광고 매출을 항상 예상을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죠. 어쨌든 또한 본인들이 광고주 영업을 이런 경우에 직접 하지 않더라도 완성된 광고 툴을 연동하는 방법도 이제 생겨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제공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튜브라고 할 수 있고요. 유튜브는 이제 완전히 광고 시장이 완전히 유튜브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봐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고주들과 광고의 효과를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서비스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히 오토나 온디맨드 플랫폼 방식이라 불리는 모델에서 사용하는 수익 모델 방식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이렇게 배달을 시키면 그 판매자가 저한테 주문을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받아서 보낼 때 여기에 거래 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저희가 우리가 낸 금액 수수료를 이 플랫폼 사업자가 가져가죠. 사실은 이걸 가장 크게 하는 데는 어디냐면 네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그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지만 거기서 그 플랫폼에서 내는 수수료 이외에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내는 수수료가 또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께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진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 최고의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위 업체는 쿠팡이 아니라 네이버라는 점도 기억해 놓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수수료 매출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회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도 뭐냐면 구글과 애플입니다. 우리가 구글과 애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앱을 다운받고 거기서 뭐 여러가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애플과 구글에서 수수료를 떼가는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30%로 원래 잡혀 있어요. 근데 뭐 여기 표에서 보셔서 아시지만 너무 높다 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만큼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이런 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가 옳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만큼 수익 구조가 창출됐다라는 걸 잘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이런 식의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사례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라이센스 수익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라이센스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월정액식으로 내는 거죠. 이게 전면 유료화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라이센스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서비스를 가져가는데 이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솔루션 서비스들을 주로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비용으로 많이 가져갑니다. 이 외에도 플랫폼 내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플랫폼 시장을 확장하고 수익 모델까지도 완성하는 원칙들도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